시작합시다. 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구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게 이항분포인데, 사실 이항분포는 1, 2단원 하면서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겠죠?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가 1단원에서 이항정리라는 걸 배웠었고, 그 다음에 2단원에서 독립시행 이라는 걸 배웠었고,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항분포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그냥 관점만 다른 거지 다 똑같은 거다라고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무엇이냐 도대체 이항분포가. 봐봐,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던 독립시행을 예시로 들어드리면 주사위를 내가 뭐 n번 던지겠다, 주사위를 n번 던졌을 때 그 결과로 1이 r번 나왔다, 그때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우리 이런 식으로 썼었죠. 독립시행 확률에서 NCR 곱하기 6분의 1의 R제곱 곱하기 6분의 5의 N-R제곱 이렇게 썼었지? 맞죠? 맞죠? 기억나지 이거? 맞지? 그러면 독립시행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독립시행은 우리가 어떤 특정 확률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특정 확률을 구할 때. 그런데 그거를 내가 1이 R번이다가 아니라 그 1이 나오는 획수를 총 X번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면 무슨 확률 변수? 이산확률 변수로 바뀌었었지? 그치? 그러면서 이산확률 변수는 어떻게 푼다? 무슨 표를 그린다? 그치? 확률 분포표를 그린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바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그래서 그 확률 분포표를 그려주면 뭘 구할 수 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이렇게 한번 예시를 바꿔보자. 내가 주사위를 총 3번 던질 거야. 그때 나오는 횟수를 총 확률 변수 x라고 해보면 내가 확률 분포표를 그렸을 때 x가 될 수 있는 건 0, 1, 2, 3 이렇게 4개가 있겠지. 맞죠? 그리고 그때 확률들을 구해보면 여기다가 이제 그냥 숫자들을 쭉 집어넣어서 각각의 확률들을 구할 수 있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가 위아래를 각각을 곱해서 더해주면 평균이 나오는 거고, 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면 분산, 거기다가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이렇게 나오는 거였잖아. 근데 만약에 주사위를 던지는 게 3번이 아니라 10번이라고 가정해보자. 주사위를 10번 던져. 그럼 얘가 0부터 몇 가지 써져? 10까지 써지겠지. 그거를 확률 분포표를 다 써서 위아래를 다 곱해서 계산을 할 수 없겠죠, 당연히. 맞죠? 근데 이게 10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0번, 300번으로 늘어. 그럼 당연히 얘를 우리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표로 풀어. 왜? 직접 확률을 구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쓸 수 있어도, 아무리 개수를 셀 수가 있어도 그게 너무 많아지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없다. 그 상황에 독립시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확률 분포표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무엇이냐? 이항분포라는 애예요. 이항분포라는 애예요. 뭐다? 독립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없더라, 직접은. 그래서 그거를 뭐로 바꾸겠다? 이항분포로 바꿔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항분포는 결국 무엇이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결국에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이항분포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분포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거, 독립시행은 어떤 특정 확률을 구하는 거고, 이항분포는 결국 뭐다? 그 독립시행에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건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로 이항분포는 우리가 앞으로 B라고 쓸 거예요. 우리 이항 정리해서 여기에 있는 2를 내가 뭐라 그랬어? 숫자 2라 그랬거든? 맞죠? 맞죠? 그래서 여기 이항분포에 있는 것도 당연히 숫자 2를 의미하는 거야. 숫자 2가 영어로 뭐야? 아이씨. 투면 여기가 T겠지. 뭐야? 바이로 시작하는 애죠? 이거 접두사라고 배우잖아.
안 배워, 이런 거? 이런 거 안 배워? 이런 거 안 배워? 맞아, 맞아. 그런 거, 나보다 영어를 못하면 안 돼, 얘들아. 나보다 영어를 못하면 안 돼. 알겠지? 바이가 이제 이라는 뜻이에요. 투 말고, 바이의 약자로 해서 그 앞에 글자인 비가 오고 그 비는 이항분포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항분포 뒤에 뭐가 오느냐? n, p 이렇게 써. 여기서 말하는 n은 당연히 횟수일 거고 p는 당연히 확률이겠지. 이게 뭐냐면 내가 이항분포를 찾겠다. 이항분포를 쓰겠다. 근데 이항분포를 쓰기 위해서 이항분포는 결국 어디서 온 거니까 독립시행에서 온 거니까 뭘 알아야 이항분포를 그릴 수가 있다, 쓸 수가 있다? 횟수와 확률을 알아야 이항분포를 찾을 거 아니야. 왜? 독립시행을 몇 번 했는지에 따라서 이항분포는 변할 거야. 확률이 몇이냐에 따라서 이항분포는 변할 거야.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알아야 내가 이항분포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에 n, p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뭘 찾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항분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확률 변수 x라는 애가 있는데 그 확률 변수 x라는 애가 이항분포 b를 따른다. 그때의 평균과 그때의 분산과 그때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평균은 np, 분산은 npq, 표준 편차는 루트 npq 이렇게 구해요. 얘가 왜 나오는지 몰라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총 내가 200번 던질 거야. 주사위를 200번 던질 거야. 그 중에 뭐로 할까? 3의 배수?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그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래. 그럼 우리가 이거 직접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로 바꾸겠다, 내가 얘를. 그 확률 변수 x는 뭘 따를 거고 이항분포 b를 따를 거고. 왜?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횟수는 몇 번이고 총 200번이고 3의 배수가 나오는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 몇이니? 3분의 1이죠. 맞죠? 아, 확률은 3분의 1이구나. 그럼 그때의 평균은 뭐일 것이다? 3분의 200. 괜찮아? 분산은 Q가 뭐였어? Q. 여사건의 확률이 Q였어. 1-P가 Q였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만 곱하면 1-P를 곱해주면 돼. 여사건의 확률을. 그러니까 뭐만 곱해주면 3분의 2를 곱해주면 분산으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거기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뭐만 하면 돼. 독립시행을 보고 그거를 이항분포로 바꿀 줄만 알면 돼. 근데 그걸 설마 이걸 못 바꾸겠어? 왜 못 푸는 거야? 얘를 못 구해서 틀리는 거야. 확률을 못 구해서.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랑 이산확률 변수 문제랑 이항분포 문제가 표면적으로 봤을 땐 똑같아.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얘가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냐 통계 문제냐는 겉으로 보여. 뭐로 보이면 돼? 뭘 물어보는지를 보면 돼. 만약에 똑같은 독립시행인데 마지막에 너네한테 물어보는 게 확률을 물어봐. 그럼 뭘 하면 돼? 그냥 독립시행 확률 공식 쓰면 돼. 아까 여기 썼던 거 그거 쓰면 된다고. 그럼 두 번째 너네한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물어봐. 그럼 둘 중 하나야. 뭐야? 이산확률 변수로 확률 분포표를 그리거나 아니면 이항분포로 풀거나. 근데 그 두 가지는 뭐로 구분이 된다고? 지금처럼 200번을 던지는데 그걸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가 없을 거다. 내가 뭐로 푼다? 그러니까 이항분포로 풀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말로 설명하니까 긴 거지. 너네가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문제를 보자마자 보이는 거야. 그냥 읽으면 보이는 거야. 그렇죠? 아, 확률 물어보네?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물어보는데 횟수가 많네? 그럼 이항분포. 횟수가 적어도 뭐 이항분포로 푸셔도 돼요. 알겠죠? 뒤에 가서 그런 문제도 나오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설명은 되게 길게 나와 있어요. 여기 뭐 증명 과정도 나와 있고, 막 별의별 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모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큰 수의 법칙은 이미 2단원에서 설명했어. 통계적 확률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뭐와 같아질 것이다? 수학적 확률과 같아질 것이다. 그게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는 애예요. 알겠죠? 그래서 큰 수의 법칙은 뭐 어차피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고 뭐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문제로 넘어갈게요. 얘들아, 너네 이거 근데 진짜 몰라? 바이? 알지? 나보다 영어를 못하면 안 되는데. 내가 수능을 봤을 때의 영어는 내가 이제 너네가 국수, 영탐 이렇게 4개를 보잖아. 이렇게 4개를 보잖아. 근데 이제 나는 내가 학생 때, 고3 때, 고3 때 나는 수학이랑 탐구를 항상 1등급이 나왔어. 그때는 이제 뭐 사탐론 이런 것도 없었어. 사탐을 보면 이과를 못 쓰고 과탐을 보면 문과를 못 써, 그냥. 아예 장벽이 막혀 있었어, 그때는. 문이과가 나눠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이과 수학이랑 이제 생원, 황원 봤지. 그렇게 봤는데, 어? 뭐? 아, 많이 봤냐고? 많이 볼 수밖에 없지. 이과면 무조건 봐야 되는데. 4개 중에, 물화생지 중에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문과를 써야 돼. 과를 바꿔서. 응.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이제 수학이랑 탐구는 항상 1등급이 나왔는데, 나는 항상 국어랑 영어가 문제였어. 내신에서도 문제였고, 모의고사에서도 문제였고. 내신에서도 나는 3년 동안 수학이랑 과학을 다 1등급을 받았어. 수학, 과학을. 그때는 이제 물화생지 선택 과목이 없었거든? 선택 과목이 없어서 4개를 무조건 다 해야 됐어. 2학년 때 물화생지 1 다 하고, 2학년 때는 이제 물화생지 1 다 하고, 3학년 때는 그 중에 2개 골라서 탐구, 2과목하고, 지금이랑 그건 똑같았고. 또 그런 식이었는데, 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항상 국어랑 영어가 내 내신을 다 깎아먹었지. 모의고사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내가 3학년 되고는 거의 이제 국어랑 영어에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썼어. 국어, 영어만 올리면 되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1학기 때는 국어를 정말 열심히 하고, 국어가 더 심각했거든. 난 영어보다. 국어가 더 심각했어. 그러니까 심각한 수준이, 영어는 한 3등급이 나왔는데, 국어는 3등급조차 안 나오는 실력이었어, 내가. 왜냐면 내가 내신 공부를 할 때, 영어는 그래도 0단어라도 외우잖아. 그러면 얼추 되잖아, 내신 공부가. 근데 국어는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나는 내신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교과서를 외웠어. 그러니까 국어가 안 돼. 그러니까 몰라, 내가 태생적으로 그냥 머리가 안 따라줘.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내가 그래서 제일 못 풀었던 문제가 그런 거야. 어떤 글 나오고 거기에 화자의 심정과 같은 심정을 찾아라 해서 1, 2, 3, 4, 5번 있는 거 있지. 예시 나오고. 그런 걸 제일 못해. 왜? 1, 2, 3, 4, 5번은 처음 보는 시야. 처음 보는 글들이야. 본문은 다 외웠어. 처음 보는 거야. 그렇게 못 풀어. 그래서 무튼 그런 게 난 제일 그랬는데, 무튼 국어 제일 문제였어. 그래서 1학기 내내 진짜 거의 한 60% 내 공부 시간에 60% 이상은 국어 공부만 했던 것 같아. 그때도 정말 미련하게 했지. 그때도 이제 정말 미련하게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만 외우고. 그래서 그냥 외우는 걸로 승부 봤어, 나는. 국어랑 영어를. 내가 언어적으로 너무 딸려, 나는. 그래서 무튼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어가 이제 올라온 거지. 1등급 아니면 2등급이 나왔어, 이제. 1학기 동안 열심히 하니까.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영어만 하면 돼. 영어도 어떻게 공부해? 외워. 그때는 너네 EBS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있지. EBS 연계가 직접 연계였어, 그 당시에는. 직접 연계가 70%였어. 직접 연계라는 게 본문은 똑같이 나온다는 소리야. 본문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주제 문제에서 뭐 빈칸 넣기로 바뀐다거나 뭐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돼? 다 외우면 70점은 받아.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직접 연계 70%에 30%는 간접 연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이랑 비슷한 뭐 단어나 뭐 주제문 같은 건 비슷한데 이제 본문은 좀 달라지는 그런 게 이제 30%.
그래서 100% 연계라고 엄청 막 그랬었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내가 수특이랑 수능 완성을 전체를 다 외웠어. 모든 지문 다. 올려야 되니까, 성적을. 그렇게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다 외우고 그 와중에 너네 워드마스터 알죠? 지금도 쓰지, 워드마스터. 워드마스터가 몰라, 지금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엔 3개가 있었어. 뭐 베이직부터 해가지고 뭐 하여튼 세 종류가 있었어. 그래서 그 3종류를 매주 돌아가면서 한 권씩 다 외웠어. 매주 한 권씩. 한 권씩 외워. 그럼 이걸 까먹어. 다시 외워. 그러니까 매주 한 권씩 외웠어. 그래서 내가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능 때까지 매주 한 권씩을 다 외웠어. 그거 하다 보니까 점점 빨라지잖아.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쯤 돼서는 그냥 쭉 한번 훑어보고 까먹은 것만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공부를. 그냥 난 진짜 미련하게 공부를 했어. 진짜 국어 영어는 진짜 미련하게 공부를 했어. 안 되니까. 올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야, 수능 보고 난 머릿속에 영어가 없어. 수능 보고 머릿속에 영어가 없어. 그 이후로 난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수능 보고 나서 대학을 가고 나서는 내 유일한 영어 공부는 원서를 읽어야 되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와. 그때 찾아보는 정도? 근데 하다 보니까 뭐가 발달해? 번역기가 발달해. 그리고 번역본이 나오네? 그래갖고 이제 그 이후로는 진짜 영어를 안 해. 내가 거의 한 군대 갔다 와서부터는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나는. 근데 이건 알아. 이건 알아. 알겠지? 그것도 또 말하면 길어. 말하면 긴데, 내가 이제 그래서 6모 때, 내가 3모 때 국수영탐에서 3131이 떴어. 3131이 떴어. 그래서 국어를 미친 듯이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6모 때 1131이 떴어. 그러고 나서 영어를 미친 듯이 했다 그랬잖아. 9모 때 2111인가가 떴어. 그래서 이제 눈이 돌았지. 의대를 가겠다. 의대를 가겠다. 왜냐면 그때는 의대를 쓸 수 있는 애들이 되게 한정적이야. 이과에서만 무조건 의대를 쓸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학 가산점이 엄청 셀 때야. 국어가 완전 이제 그냥 지금 수준이 아닌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하여튼 국어 점수는 완전 바닥이야. 수능에서 이과니까 수학을 되게 잘 쳐주는 때였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의대를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는 369만 얘기한 거지만 뭐 교육청 모의고사는 더 잘 봤어. 사실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제 국어 영어가 좀 그런 게 있고 재수생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교육청 모의고사는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온 적도 있었고, 만점을 받은 적 한 번도 없었고, 만점 가까이 나온 적도 있었고, 무튼 그랬는데, 고모 때 이렇게 딱 나오니까 눈이 돌아가지고, 육론수를 쓰겠다. 수리논술을. 육론수를 쓰고, 그 6개는 다 의대로 지르겠다. 다 떨어지면 난 정시로 간다. 이렇게 된 거야. 자꾸 미쳤냐. 갑자기 2년 반 동안 의대 얘기도 없던 애가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쓰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다 뜯어 말렸지. 안 된다. 현역생이 정시로 가면 어떡하냐. 정시로 가서 못 보면 어떡할 거냐. 재수할 거냐.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한 게 오논술의 1교과를 썼지. 그 당시에. 오논술 1교과. 오논술 1교과. 수리논술. 근데 그 당시에 수리논술은 난 자신 있었거든, 사실. 왜냐면 수리논술이 지금 수리논술이랑 달라. 지금 수리논술이랑 다르게 그 당시에는 확통, 미적, 기하를 무조건 다 봐. 수리논술에서. 그 다음 물화생지 선택 과목이 없다 그랬잖아. 물화생지 원과 과학논술까지 봐. 그 다음 거기에 투과목 2개 선택해서 봐.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모든 과정을 다 시험을 봐. 수리논술이. 그래서 수리논술이 3시간이야, 시험이. 문제는 총 10문제야. 수학 6문제, 과학 4문제인가 해가지고. 그렇게 보는 시험이었어. 그래서 내가 시험장을 딱 갔지. 근데 그러면 그 책상 귀퉁이에 이름이랑 학교랑 수험 번호만 딱 적혀 있어. 스티커로 붙어 있어. 그래서 딱 앉아서 주변을 쓱 둘러봤어. 다 과학고야. 진짜 다 과학고야. 다 과학고야. 이게 내가 이제 성대 의대 시험 보러 갔을 때 성대 시험 딱 봤는데 다 과학고야.
그리고 나는 아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혼자 멍 때리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항상 그래. 그냥 수학, 과학은 그 전날 한다고 크게 달라진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 그냥 점검 정도? 내신이 뭐 달라질 수 있지. 봤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수능이나 이런 건 달라진다는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난 그냥 멍 때리면서 머리를 비우고 있었어. 근데 막 주변이 시끄러. 나만 조용해. 왜? 다 지들을 아는 애들이야. 같은 학교 출신들이야, 다. 과학고가 우리나라에 뭐 얼마나 있겠어. 그 중에 성대 의대를 보내고 또 얼마나 있겠어. 그러니까 다 지들끼리 아는 애들이야. 지들끼리 막 앞뒤로 떠들고 막 양옆으로 떠들고 나만 멍 때리고 있어. 나만 일반고야. 주변에서 일단 내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학교는 다 과학고야. 무튼 그럴 때였어, 수리 논술이. 좀 그래가지고 이제 오논술 보고 그렇게 됐지. 근데 내가 하필 또 그 당시에 이제 연대 논술이 수능 전에 봐. 연대 논술이. 다 기억하잖아, 지금. 거짓말 하나도 없어. 연대 논술이 수능 전에 봐. 그래서 내가 연대 논술을 봤거든. 그때가 이제 10월 말인가에 봤는데 잘 봤어. 연대 논술을.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수리 논술, 그 당시에 수리 논술은 보고 나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학원으로 가. 논술 학원으로. 그래서 가서 그럼 그 연대 시험을 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복기를 해.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쓰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답안지를 어떻게 썼는지를. 왜냐면 300분 동안 10문제를 고민해.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아. 보자마자 바로 가면.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몇십 명이 있으면 서로 이제 내가 쓴 거랑 여기서 쓴 거랑 이제 막 맞춰보면 문제가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만들어서 학원 선생님이 그날 당일에 바로 해서 내가 쓴 걸 가지고 채점을 해. 바로. 성적이 나오기 전에. 채점을 해. 근데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목동에서 제일 큰 논술학원을 다녔거든. 지금도 아마 있을 텐데. 목동에서 제일 큰 논술학원 다녔으니까 몇십 명씩 있는 거지. 연재 논술 본 애들만. 그렇게 해서 순위를 매기는 거야, 점수로. 근데 내가 그 중에 상위권이었어. 점수가 딱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논술학원에서 연락 온 게 채점만 맞춰와라. 그럼 아마 붙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난 그때부터 뭐해? 미친 듯이 최저 공부만 하는 거야. 최저만 하면 연대 의대를 가. 어떨 것 같아? 미친 듯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최저가 지금 내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3합 4 아니면 4합 5야. 둘 중 하나였어.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3합 4 아니면 4합 5야. 근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부모만큼만 나오면 되잖아. 미친 듯이 해. 공부를 미친 듯이 했어. 근데 내가 긴장을 막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어딜 가서 긴장을 해도 딱 처음 5분 긴장하고 긴장을 잘 안 해. 딱 시작할 때. 수능도 마찬가지였어. 국어 때 제일 긴장하고 이제 국어 풀면서 긴장 풀리고 수학 풀면서 그냥 재밌게 풀었어. 수학은. 수학은 그냥 재밌게 풀었어. 그 당시에 수학은 재밌게 풀고 항상 나는 수학을 풀 때 이제 이 문제 좋네. 이 문제 나쁘네. 막 이러면서 풀었거든. 뭣도 아닌데 내가. 그러면서 풀었거든. 그래서 수학은 재밌게 풀었어. 그래서 100분에 60분 동안 다 풀고 30번만 남았어. 30번을 30분 동안 풀었어. 근데 안 풀리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이제 나머지 10분은 30분은 안 되겠다. 버리고 나머지 10분은 이제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OMR 마킹하고 그리고 내서 이제 결국 96점을 받았지, 수학까지는. 30번 하나 틀리고 96점 받았어. 그러고 나서 밥을 먹어. 수학 끝나고. 너 어떻게 알아? 그래서 불고기 되게 열심히 먹었어. 내가 얘기해줬니? 어떻게 알아, 근데 너? 안 얘기할래. 그래서 밥을 열심히 먹고 영어 듣기 평가 때 잤어. 그래서 듣기 평가를 눈을 떴을 때가 4번인가 5번인가 그랬어. 지금이랑은 달라. 그때는 100% 연계라니까? 1등급 컷이 96에서 97이야. 여기서 안 내려와. 그 다음 2등급 컷이 90점에서 92점이야. 여기서 안 내려와. 근데 듣기 평가를 4개 틀려. 그럼 이미 10점이 나가는 거잖아. 그럼 이미 나는 2등급이 아니야. 다 맞아도. 그리고 내가 국어를 못하잖아. 다 맞은 적이 별로 없거든. 1년 내내 다 맞은 적이 한 번? 10월 모의고사 때 한 번 있어서 딱 한 번. 다 맞은 적이.
그때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지, 그때부터. 얘가 3등급이 나오면 다 1이어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멘탈이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어가 그때 3등급이었나? 결국? 3등급이었나가 나왔고,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 괜찮아. 다른 학교들이 있잖아. 아직 4개나 남았잖아. 그 중에 3합4 있으니까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멘탈이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탐구를 보잖아. 생명 1번을 틀립니다. 생명 1번을 틀려요. 생명 1번 아직도 기억나.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대한 비교야. 또 어떻게 알아? 내가 이걸 얘기했구나. 진짜 몰라요. 니는 어떻게 알아? 그래서 무튼 그랬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요. 의대를 못 가고. 의대를 못 가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무튼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때 이제 지금이랑 수학이 많이 달랐으니까 그때 광희구에서 수학 1등급이 나밖에 없었어. 그리고 1등급이 나왔다는 게 진짜 소문이 날 정도로 광명에 진짜 없었어, 1등급이. 그랬는데 봐. 내가 보통 평소에 380점에서 390점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400점 만점에. 보통 보면 원점수가. 근데 내 수능 원점수가 340 몇 점이었나? 50 몇 점이었나 그랬어요. 40점 가까이 떨어졌어. 한테는 40점 가까이 떨어졌어. 그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어. 수능은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리고 그 탐구를 생명을 안 틀렸으면 뭔가 그 생명 진짜 1번 때문에 등급이 하나 떨어졌거든. 그 2점 때문에. 등급이 하나 떨어져서 다른데 최저도 못 맞췄는데 그것 때문에 생명이 2등급인가가 나와가지고 그 하나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뭐 의대를 갔을 수도 있겠지. 지금 뭐 그 시위하는 의사가 될 수도 있겠지. 의대생 됐을 수도 있겠지. 걔는 그 사람들이 어차피 나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리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내 친구들도 있고 같이 공부했던 애들 중에 지금 내 주변 애들 중에 치과 의사도 있고 지금 대학병원에 있는 애도 있고 좀 그런데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 근데 걔네들을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하면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진 않더라고. 별로 되고 싶진 않아. 나중 되고 보니까. 안 맞았을 것 같아, 나랑. 내가 왜 2년 반 동안 의대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지 알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그때, 그 당시에 눈이 돌아가지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오논술을 안 쓰지 않을까. 한 3논술 쓰고, 그것도 이제 의대 말고, 최소 좀 낮은 걸로. 3합4 이런 거 말고, 2합4 이런 것도 있었거든. 2합4, 뭐 3합6 이런 것도 있었거든. 그런 걸로 쓰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무튼 뭐. 지금 다니는 대학교 썼어요. 그래서 오논술 다 떨어지고, 재수학원을 갔다가, 그때 그래갖고 내가 나왔던 성적이 경희대 공대 성적이 나왔었어. 정시로. 경희대 공대를 갈 수 있다. 왜냐면 수학이 그래도 잘 나왔으니까. 경희대 공대 갈 수 있다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재수학원을 등록을 했다가 이제 교과 추가 합격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진짜 고민했지. 근데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없으니까 수학은. 그래서 일단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막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네 지금. 그래서 정시는 애들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 수시로 갑시다. 알겠죠? 알겠죠? 수시로 하고 정시는 보험인 거야. 알겠지? 정시로 올인을 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말고 정시로 올인하면 재수가 보험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재수라는 보험을 들 거면 하시고 그게 아니실 거면 그냥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았겠니? 수능 그렇게 볼 줄 알았겠어. 지금 뭐 삶의 만족은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거의 한 달 동안 집에서 안 나왔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재수를 하기로 마음먹기 전까지는 진짜 안 나왔지. 수능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는. 현실을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막 그랬는데. 무튼 너네가 안 그러길. 알겠죠? 무튼 봅시다. 볼게요. 보시면 10번에 공을 한 번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10분의 7인 볼링 선수가 공을 4번 던졌을 때 스트라이크가 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이항 분포로 나타내보래. 그럼 B에 몇 번을 하는 거고 4번을 하는 거고 그때 확률이 10분의 7이다. 이렇게 쓰면 끝나지. 끝인 거고. 그다음 두 번째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보래.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건 쉽게 말하면 얘가 지금 독립시행이잖아. 맞죠? 그냥 독립시행을 한번 써봐라. 독립시행의 확률을 일반항을 써봐라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4번 중에 X번을 고르고 그 X번은 10분의 7의 확률로 스트라이크가 됐을 거고 그 다음 나머지 4-X번은 10분의 3의 확률로 스트라이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이상 스트라이크가 된다. 라는 건 뭐야? 결국 4번 던지는 거니까 그냥 P3이라고 쓸게요. P3 더하기 P4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얘는 이항분포로 풀어? 아니면 독립시행으로 풀어? 이항분포로 풀어? 독립시행으로 풀어? 독립시행으로 풀겠죠. 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3 집어넣고 4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답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로 풀어보시면 되고 그럼 유형 11번에 유형 B의 n, 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2고 분산이 1일 때 2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B를 따른다. 그 B는 n, P라고 돼 있는 거고 그럼 그랬을 때 평균은 NP고 그게 2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분산은 NPQ고 그게 1이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몇을 곱하면 된다? 2분의 1을 곱하면 되는구나. 맞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뭐겠구나? Q겠구나. Q가 2분의 1이라는 건 P도 2분의 1이라는 거겠구나. 그래서 P가 2분의 1이면 N은 4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2일 때의 확률이야. 이항분포라는 건 결국 뭐다? 결국 독립시행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맞죠? 그럼 얘가 X가 2일 때의 확률은 어떻게 쓴다? 4번 중에 2번이 2분의 1의 확률로 된 거고 나머지 2번은 2분의 1의 확률로 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만 떠들고! 너 한 번 더 떠들면 솔직히 내가 엄마랑 너 시험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협박하게 만들지 마. 그만 떠들어. 알겠어? 왜냐면 넌 약술도 하잖아. 약술 상담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확동 상담도 하면 되니까. 12번 봅시다. 12번에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 던져서 6의 약수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겠다. 그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독립시행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니까 얘를 이항분포로 풀겠다. 그래서 이항분포 B를 따를 거고 횟수는 총 18번. 그 다음에 6의 약수가 나오는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6의 약수는 4개니까. 맞지? 그러면 평균은 곱하면 12가 되는 거고 분산은 여기다가 Q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뭐가 될 거다? 루트 NPQ 2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설명이 긴 것뿐이지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냥 공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 이항분포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걸 쓰고 나면 이제 계산은 단순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도 보시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품이다. 그랬을 때 이 공장에서 400개의 제품이 생산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그래놓고 얘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확률 변수 X는 뭐다? 이항분포 B를 따르겠지? 그치? 왜? 각각의 제품마다 10%인 거야 확률이. 맞죠? 그러니까 각각의 제품마다 독립시행인 거야. 그러니까 총 횟수는 몇 번이 되는 거고? 400번이 되는 거고 그때의 확률은 10분의 1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그때의 평균은
그때 평균은 40이 되고 그때의 분산은 10분의 9를 곱하면 36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여기다가 10분의 9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놓고 뭘 구해라? 2에 2분의 3x-5를 구해봐라. 또 V에 2분의 3x-5를 구해봐라. 그럼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뀐다? 2분의 3에 2x-5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은 제곱해서 나가는 거였죠? 4분의 9에 vx고 마이너스 5는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각각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셔서 연습 문제 볼게요. 연습 문제에서 스텝 1에서는 어려운 게 없어 보이고요. 스텝 2로 넘어가셔서 145번 한번 볼게요. 145번. 145번에서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x-a의 제곱의 평균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뭐야? 145번에서 2의 x-a의 제곱 얘를 구해봐라 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나왔듯이 뭐야? 평균은 그냥 다 풀어버릴 수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떤 식으로 2의 x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a의 2x 플러스 a제곱의 형태로 다 풀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맞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그래 놓고 평균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그 x는 이항분포 b를 따를 거고 횟수는 3번,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나요? 그럼 그때의 평균 2x는 뭐가 될 것이다? 2분의 3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2분의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얘가 몇 a가 되는 거야? 3a로 바뀌겠지. 2분의가 약분이 되면서. 그럼 우리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제곱의 평균만 구하면 되나요? 맞죠? 그런데 제곱의 평균은 어디 들어가 있는 거니? 분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한다? 분산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고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고 그러면 분산 같은 경우에는 NPQ니까 Q가 2분의 1, 즉 4분의 3이고 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얘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뭐가 되고 4분의 10이니까 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얘가 3이다. 그래서 얘는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a제곱에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나요? 됐나요? 그래 놓고 얘를 뭐라고 하자? 얘를 FA라고 하자. 그랬을 때 뭘 구해라? FA의 최소값을 구해라. 2차 함수니까 꼭지점에서 만들어질 거고 그럼 축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해보시면 2분의 3이고요. 2분의 3 집어넣어 보시면 4분의 9에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마이너스 4분의 9에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4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들아 그러면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146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46번.
계속 장난치고 떠드니까 모르지. 그거 왜 자꾸 보는 거야? 맞아. 나도 가끔 그래. 막 마이크 꽂아놓고 마이크 안 차고 들어오고. 저번에 그런 적 있어. 마이크를 차고 시작을 했다가 다른 반 질문 받아주려고 잠깐 갔다가 거기에다가 놓고 온 거야. 그래서 수업은 하고 나는 막 움직이는데 소리는 저쪽 반께 녹음이 된 거지. 그런 적도 있었어. 그래서 소리랑 몸이랑 이제 영상이랑 따로 놓은 적도 있고. 아무튼 풀어보셨나요? 보셨나요? 보시면 이제 저번 시간에 이런 거 얘기했었어. 독립시행이라는 건 그 독립시행의 결과물은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항상 횟수가 나와야 된다. 횟수 또는 개수 이런 게 나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뭐야? 그 횟수를 가지고 각각이 몇 번 나왔느냐, 빨간색이 몇 번 나왔느냐, 파란색이 몇 번 나왔느냐를 가지고 뭘 만들어냈어? 금액을 만들어냈죠. 상금을 만들어낸 거지. 맞죠? 그래서 문제 자체에는 이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얘를 둘로 쪼개서 봐야 된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를 요 금액으로 두는 게 아니라 항상 횟수로 둬야 돼. 횟수. 독립시행에서는. 다른 거에선 괜찮아. 근데 독립시행에서만큼은 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둬야 문제가 안 틀립니다. 알겠지?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고 풀면 틀리는 문제들도 생겨서 그러는 거야. 알겠죠? 항상 뭐다? 문제 자체에 드러나진 않지만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독립시행의 결과물은 횟수 또는 개수여야만 한다. 지금처럼 금액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면 내가 빨간색 2개, 파란색 3개에서 5번을 꺼낼 건데 뭐다? 빨간색일 때 100원, 파란색일 때 200원이니까 내가 얘를 나오는 빨간색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파란색은 뭐가 될까? 파란색은 자연스럽게 O-X가 되겠죠. 그럼 그때의 금액을 구해보시면 얘는 100원이니까 100X고 얘는 200원이니까 1000-200X일 거고 그럼 그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애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00X 플러스 1000이라는 애가 된다. 근데 그거의 기대값, 즉 평균을 구하여라. 그럼 얘의 평균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 마이너스 100 곱하기 2x 플러스 1000을 구하여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만 구하면 돼 이제? 이 x에 대한 평균만 구하면 되죠. 근데 그 x가 뭐다? 독립시행이다. 그러니까 x는 뭘 따를 거고 이항분포 b를 따를 거고 횟수는 5번. 그때 빨간색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평균은 2가 되겠네요. NP. 그래서 답은 8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47번도 보면 이제 뭐 실력업이라고는 나와 있지만 보시면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고 나오는 눈의 수가 mn에 대하여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사건을 2라고 하겠다. 두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총
12번 반복하겠다. 그때의 x의 분산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네요. 맞죠? 맞죠? 그럼 결국 우린 뭐만 구하면 돼? 결국 요 x라는 애는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 b를 따를 거고 횟수는 12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확률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뭐가 되는 확률? 어차피 전체는 36분의 가 될 거고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그리고 주사위 두 개가 지금 A, B 다른 두 주사위니까 36분의 가 될 거고 그 중에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사건을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세보면 1,1에서부터 어디까지? 1,4까지 4가지 가능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2,1에서부터 2,4까지 가능한 거고 그 다음 3,1에서부터 3,4까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4,1에서부터는 어디까지? 4,3까지 가능한 거고 맞죠? m,n이라고 보면 그 다음 5,부터는 안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3개 해서 총 15개네요. 그래서 확률이 뭐가 된다? 36분의 15가 된다. 괜찮니? 그럼 평균, 분산은 12 곱하기 36분의 15 곱하기 36분의 2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약분해볼까요? 이렇게 약분하면 3이고 이렇게 약분하면 7이고 이렇게 약분하면 12 오니까 답은 12분의 35 이렇게 쓰면 되는데 됐죠? 그래서 위아래를 더하시면 47 이렇게 나오겠네요. 수능 기출을 하고 되는데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수능 선택 과목이 있는 게 되게 너네한테 좋은 일이야. 알겠지? 좋은 거니까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불평을 좀 싫은 생각이 들면 옛날 수능을 한번 봐보세요. 옛날 수능 뭐 2016년도 거, 15년도 거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냥 보기 싫은 도형들이 일단 한 두세 개씩 있어. 그냥 기하 벡터에서 두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이산확률 변수가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산확률 변수가 마무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연속 확률 변수인 건데 이제 우리가 처음 확률 변수를 시작을 했을 때 처음 확률 변수 x라는 걸 시작을 했을 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 확률 변수라는 건 변수다. 뭐에 대한 변수다? 확률을 품고 있는 변수다. 그래서 x가 1일 때 변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결과값, 함수값이 뭐로 나오는? 확률로 나오는 애들을 확률 변수라고 불렀었던 거고 그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이산확률 변수와 두 번째 연속 확률 변수로 나뉘는데 이산확률 변수라는 건 셀 수 있는 애들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셀 수 없는 애들이었고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는 직접적으로 셀 수 있으니까 뭘 쓴다? 뭘 그린다? 확률 분포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근데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게 뭐야? 그 확률 분포표를 그리기에는 독립시행이 너무 많이 반복됐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풀겠다? 이항 분포로 풀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산확률 변수가 나왔을 때 확률 분포표로 풀 거냐 그래서 그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거 그럼 두 번째 이항 분포로 풀었을 때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거 다 알아두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속 확률 변수인데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 없지 맞죠? 왜 셀 수 없다 그랬어? 변수 x가 어떤 범위이기 때문에? 실수 범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x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그래놓고 x가 이산확률 변수래. 또는 정수래. 그럼 뭐 할 수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셀 수 있잖아. 5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확률 분포표 그리면 됐었다고. 그런데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연속 확률 변수래. 그 말은 뭐야?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실수 범위에서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너네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실수가 몇 개인데? 모르잖아. 그냥 연속적으로 있을 뿐이지 걔가 몇 개인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뭐라 그런다? 그거를 셀 수 없는 실수 범위에서 존재하는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 확률 분포표 그릴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왜? 직접적인 확률들을 전부 다 구할 수가 없는 거니까. 실수가 도대체 몇 개인데? 몇 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 맞죠?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얘는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표를 그리는 게 아니라 뭘 그리자? 그래프를 그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래프를 뭐라고 부를 거냐?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있긴 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 그 확률 질량 함수가 나오면 그냥 1, 2, 3, 4 집어넣어서 확률 분포표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무조건 그래프로,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서 보셔야 합니다. 왜?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 어떤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는 다 달라지는 거야. 내가 키를 조사하느냐, 뭐 몸무게를 조사하느냐, 나이는 셀 수 있죠. 하여튼 뭘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는 다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확률 밀도 함수가 2차 함수의 형태라고 가정을 해볼게.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형태라고 가정해볼게. 그래서 내가 X축을 그리고 얘는 확률 변수 X가 되겠죠? X축은. 그 Y축은 자연스럽게 뭐가 될 거야? 확률 P가 되겠지. 함수값이니까. 그때에 대해서 내가 확률 밀도 함수를 이런 식으로 fx라고 내가 그려볼게. 그럼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요 2차 함수를 보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왜 안 되는 거야? 함수값이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확률은 뭐면 안 돼? 음수면 안 되잖아. 맞죠? 근데 얘가 지금 어디로 내려가 있어? 음수 쪽으로 내려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그럼 음수 쪽으로 안 내려가. 그럼 내가 직선을 이렇게 그려볼게. 그럼 내가 이렇게 그리면 얘는 음수 쪽으로 안 내려가는 거야? 뭐야? 언젠가는 내려가잖아. 그리고 확률이 뭐야? 끝없이 올라가잖아. 근데 우리 확률은 뭐면 안 돼? 1을 넘어서면 안 되잖아. 그렇죠? 확률은 1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얘가 끝없이 올라가. 그럼 언젠가 확률 1을 넘어가겠죠. 그럼 이렇게 그려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범위가 잘려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4까지만 보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보겠다. 그럼 이제 음수 쪽으로 내려가지도 않아. 그리고 끝없이 올라가지도 않아. 그럼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겠네? 근데 얘를 보고 무작정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 왜 그럴까? 얘들아, 결국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연속 확률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는 결국 확률 변수야. 그러니까 확률의 성질을 따라야 돼. 첫 번째 확률의 성질이 뭐야? 음수일 수 없어. 그 다음 1을 넘어설 수 없어. 그럼 두 번째 확률의 성질은 뭐야? 우리 확률 분포표를 그렸을 때 밑에 적히는 숫자들의 합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돼. 왜? 전체 확률은 항상 1이어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0부터 4까지의 확률들을 다 더했을 때 뭐여야 돼?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1인 건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다 더할 건데? 실수 범위에서 존재하는 것과 몇 개인지 모르는데 그 확률들을 어떻게 다 더해서 1인 걸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봐봐. 0일 때의 확률부터 예를 들어서 뭐 0.1일 때, 0.2일 때, 0.3일 때 쭉 다 더해.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해. 그럼 얘가 뭐가 된다라고 배웠어? 넓이가 된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 그게 정적분의 정의였죠.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에 0부터 4까지 fx dx를 해보래. 이게 뭔 뜻이야? x가 0부터 4까지 변하는 동안 fx의 의미가 함수값이잖아. 함수값들을 인테그랄 다 더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 인테그랄이 썸의 약자야 얘들아. 알고 있죠? 그 썸이 뭔지는 알지? 너네 썸 타는 거 말고 썸이 뭔지는 알잖아. 맞죠? 얘가 s예요 s. 인테그랄이 s의 약자예요. s를 기호화시킨 게 인테그랄이야. 그러니까 인테그랄 자체가 합의 기호야. 맞죠? 안 배웠니 혹시? 배웠을 거야. 머릿속에 없을 뿐.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뭔 뜻이야? x가 0부터 4까지 변할 때 모든 함수값들을 다 더해봐라 라는 뜻이야. 그럼 뭐가 된다라고 배웠어? 정적분에다가 내가 절대값을 씌우면?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면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라고 정적분에 활용해서 배웠죠?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배운 거야. 모르면 안 돼. 근데 확률에서는 fx가 음수 쪽으로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어차피 양수 쪽에만 있어. 그럼 내가 이 절대값을 생략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 넓이가 곧
확률이 되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 확률들을 다 더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들을 다 더했어. 그럼 뭐가 되겠어? 전체 면적이 될 거고, 그 전체 면적이 몇이어야만 1이어야만 걔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음수면 안 되고, 두 번째, 1을 넘어서면 안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전체 면적은 항상 1이어야 된다. 그럼 내가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P에 X가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만약에 얘가 이산확률 변수면 뭐 하면 돼? 1일 때와 2일 때 각각 구해서 더하면 돼. 근데 연속 확률 변수면 어떻게 하는 거야? 1부터 2까지의 뭘 구하면? 면적을 구하면 그때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면적을 어떻게 구하면 돼? 이런 문제에서는 그냥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곡선으로 나오면 뭐 하면 돼? 정적분 하시면 되죠. 우리 정적분 배웠잖아. 맞지? 근데 사실 야, 좀만 정신 차리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그 확통이라는 게 교육과정상 무조건 3학년 때 배워야 된다는 아니야. 2학년 때 하는 학교도 있고 3학년 때 하는 학교도 있어. 확통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제집도 그렇고, 근데 너네가 앞으로 보는 문제집들에서 요 확률 밀도 함수가 곡선으로 나오는 형태의 문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2학년 애들도 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광북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확통을 해. 2학년 1학기 때. 그럼 2학년 1학기 때는 적분을 모르잖아. 근데 곡선으로 문제를 내. 그럼 문제를 못 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반 문제집,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을 보면 대부분이 얘도 지금 개념 원리도 한두 문제 정도밖에 없고 다 이제 직선의 형태야.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푸는 게 나을 거고,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잘라서 보든 우리가 아는 도형으로 바꿔서 넓이를 구하는 게 편할 거고. 근데 만약에 너네는 이제 3학년이니까 곡선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뭘 하면 돼? 정적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차피 다 직선으로 나올 거니까 그냥 직선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학교 시험에서 곡선으로 나오면 정적분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뒤에 개념 원리에 예시가 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fx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fx가 있는데 그 fx가 kx 곱하기 6-x다. 그랬을 때 k 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 앞에서 확률 변수, 이산확률 변수에서 확률 분포표 그려놓고 미지수 찾는 거 어떻게 했어? 확률의 전체 합은 1이다를 활용해서 구했었다고. 그치? 기억나실 거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그럼 얘도 어떻게 구하면 돼? 인테그랄 x가 지금 0부터 6까지 kx 곱하기 6-x dx를 하면 뭐가 될 것이다?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k값 구하시면 돼요. 그래 놓고 뭐 하면 돼? 0부터 3까지 구해버려. 그럼 또 뭐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저기 구한 k를 가지고 fx dx 하시면 답인 거예요. 했죠? 차이점은 없어. 근데 우리가 앞으로 풀 문제들이 다 직선으로 나올 건데, 그리고 학교 시험에도 웬만하면 다 직선으로 나와요. 여태까지 아니었던 적이 별로 없긴 해. 광명지역에서는. 근데 이제 혹시 모르는 거니까 곡선으로 나오게 되면 그냥 정적분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까지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얘들아, 이산확률 변수도 까먹으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연속 확률 변수도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왜냐면 나중에는 문제가 얘네들이 섞여서 나와. 저 마지막 연속 확률 변수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정규 분포와 이항 분포의 관계야. 정규 분포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이고 이항 분포가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이야. 그거의 관계성을 따지게 된다고. 근데 그때까지 가는 중간에 이항 분포를 머릿속에서 까먹으면 뒤에 걸 못 풀어. 알겠죠? 그런 거니까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통계는 공식이 다니까 그냥 머릿속에 잘 공식만 넣어두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14번 보시면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랬을 때 k의 값을 구하여라. 방금 했던 거랑 동일한 거죠. 그치? 지금 x가 0과 2 사이에 있는 거고, 그러면 0 집어넣었을 때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k 이쯤 찍힐 거고요. 당연히 이제 k가 음수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x에다가 2 집어넣어 보시면 7k 이렇게 찍히겠죠? 그치? 여기 2가 되는 거고. 그럼 그랬을 때 직선을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그래 놓고 전체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뭐 2라고 쓰면 되는 거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은 8K 해서 얘는 그냥 8K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게 1이다. K는 8분의 1이다. 되게 쉽죠? 쉽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5번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직선일 거니까 어디서 끝나는지만 보면 돼. 사실 어차피 직선으로 나온 거니까 어디서 끝날지를 한번 찍어보면 X축과 Y축 찍어놓고 0 집어넣었을 땐 0이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 K인 거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었을 때 0인 거니까 이렇게 찍힐 거다. 그래놓고 직선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 면적은 뭐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K가 되고 그게 1이니까 K가 1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놓고 뭘 물어보고 있어? 0부터 2분의 1까지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죠. 맞지? 이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너네 책에 있는 거랑 문제가 좀 다르지 않니? 똑같아? 똑같아? 아무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얘는 뭐 면적 구하는 거 쉽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니까. 높이도 뭐 절반이니까 2분의 1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끝납니다.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152번 한번 풀어보세요. 152번. 풀어보셨나요? 아니, 너네 요즘 근데 뉴스 같은 거 보니? 그러니까 뉴스를 TV로는 안 보고 근데 유튜브나 이런 걸로 뜨는 걸로 조금씩 보긴 해? 뉴스 기사나 뭐 이런 거? 요즘 막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막 어쩌다 말들이 많잖아. 근데 나는 사실 잘 못 느끼거든? 왜냐면 이제 경제랑 교육은 좀 별개잖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살기 좀 힘들어도 애들 공부는 시키잖아. 맞지? 지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튼, 여러 가지로 나는 그걸 잘 못 느끼고 있었어, 사실. 근데 내가 어제 그 대학 동기들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만났거든? 같이 다니던 애 중에 한 명이, 이제 3월 달에 결혼을 한다고 같이 모이자 그래가지고 어제 일요일 날 같이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밥을 먹었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이제 나만 지금 수학 강사를 하고 있고 나랑 같이 그때 학교를 같이 다녔던 형부터 이제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다 이제 일반 기업을 다니고 있거든. 한 명 빼고는. 한 명은 이제 공기업을 다니고 있고 나머지들은 다 사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술도 한두 잔씩 들어가니까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지. 오랜만에 또 보기도 했고. 아무튼 그리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그냥 그게 그냥 막연한 얘기인 줄 알았거든. 그냥 막 뉴스에서, 난 뉴스나 이런 걸 많이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요즘 우리나라가 살기 힘든가 보다. 그냥 그 정도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뭐냐면 어제 있었던 애들의 멤버가 그 중에 한 명은 삼성전자 다니고, 삼전 다니고, 한 명은 SK 다니고, 한 명은 LG 다녀. 그리고 한 명은 한전 다녀, 한전. 그 위에도 여러 개 있는데, 너네가 알만한 데는 요 정도인데, 너네는 인류 대기업 아니면 모르잖아. 맞죠? 인류 대기업 아니면 잘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너네가 알만한 데는 요 정도인데, 여러 명 있는데, 요즘 막, 뉴스에서 막 반도체 엄청 좋다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근데 그거는 요 SK 하이닉스 얘기고, 그래서 그 친구만 표정이 밝아. 그 SK 하이닉스 다니는 친구만 표정이 밝고, 요 LG 디스플레이 다니는 애가 있었어, 어제. LG 디스플레이. 이제 디스플레이 하면은 LG가 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리고 실제로도 맞아. 디스플레이 하면 LG가 짱이야. 근데 이런 회사 얘기 하는데 막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왜냐고, 왜 그러냐. 너네는 좋은 거 아니냐. 그래도 LG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세계 1인데 좋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 아니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작년 적자가 2조래. 작년 적자가 2조래. 영업이익이 2조가 아니라 적자가 2조래. 적자가, 1년 적자가. 그리고 3년 동안 신입사원 채용이 한 번도 없었대. 그러니까 그 어제 왔던 걔가 들어가고 4년 차인데 막내야. 내년이면 대리를 다는데, 5년 차에 대리를 달거든? 내년이면 대리를 다는데 대리인데도 막내야. 내년도 안 뽑으면.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나니까 사람들은 나가고, 그 대신 그 자리를 안 채워. 적자가 나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회사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야. 이러다 망하겠다. 이러다 망하겠다. 어제 막 그런 아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반도체 쪽은 잘 되는데, 어제 왔던 애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었어. 근데 얘도 이제 울상인 거야. 자기는 1.4조 적자래. 1.4조 적자래. 막 관세부터 해가지고 환율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것 때문에 적자가 엄청 쌓였다는 거야, 작년에. 1.4조 적자고, 얘는 2조 적자고, 누가 더 적자가 많니, 어떻니, 그러면서 이제 지들끼리 얘기하고, 이 SK 하이닉스 다니는 애는 그냥 싱글벙글 웃고 있고, 나랑 둘이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그러냐? 이러고 웃고 있고, 애들 막 듣고만 있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한전 다니는 애가, 그래도 너네는 월급을 많이 주지 않냐. 우린 그런 것도 없다. 한전이 근 5년인가? 그러니까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 5년인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냈어. 흑자가 뭔지는 알지. 그 전까지는 계속 적자였어. 그러니까 얘네보다 훨씬 안 좋은 거야, 상황이. 근데 이제 국가 거니까, 공기업이니까 이제 다르긴 한데. 그래도 너네는 이게 적자가 나면 보너스가 없어. 무조건 흑자가 나면 그 흑자의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보너스를 주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흑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익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걸 이제 회사원들한테 뿌리는 거거든. 그런 식이니까. 그래도 이제 너네는 월급은 많지 않냐. 아무리 보너스가 없어도. 근데 이제 공기업은 얘네들에 비해서 월급은 적으니까.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타겟이 나한테 된 거지. 닌 어떻냐? 넌 프리랜서 아니냐? 이런 거랑 다 상관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신세한탄 하다가 이제 그 청첩장 돌리는 것 때문에 만났는데 막 그 우리나라 경제 얘기부터 해가지고 애들이 술 마시기 시작하니까 미쳐 날뛰는 거지. 그 이제 우리 회사는 어떻다 저렇다 막 얘기를 하길래 그때 돼서 조금 체감이 되더라고. 얘네들도 이런데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걸 들으면. 그러면서 안 가길 잘했다 싶기도 하고. 내가 사실은 원래 LG 디스플레이를 가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2조 적자 맞을 뻔했어. 원래 준비했던 이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같이 붙었었거든.
근데 나는 그때 이제 학원 강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라 걔는 갔고 난 안 간 거거든. 그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가는 그런 게 있어. 프로그램에 같이 신청을 해서 같이 막 어디 막 캠프도 다니고 면접도 보고 막 이래가지고 같이 붙었는데 걔는 그래서 가서 4학년 때부터 간 거고 뭐 인턴십처럼 해가지고 이제 1년 인턴십하고 이제 졸업하면 바로 채용이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걔는 간 거고 난 안 간 거고 아무튼 그런 건데 이조 적자 맞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요즘 LG 디스플레이는 걔가 요즘 회사를 안 간대. 왜 그러냐니까 회사에서 다 휴가를 뿌렸대. 나오지 말라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한 달에 100몇만 원씩 주고 회사를 오지 말라는 거야.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막 6개월씩 해야 돼. 그러면 6개월 동안 쉬어서 좋은데 그리고 돈도 나오면 100몇만 원씩 나오니까 좋은데 이제 본인이 원래 벌던 거에 비하면 반 이상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게 그리고 강제니까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요즘. 내부적으로는 상황이 진짜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무튼 뭐 열심히 살아라 했지.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그 3월 달에 결혼은 그 형인데 형도 이제 고민이 많더라고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까. 근데 막 결혼해도 별거 없다고. 사는 거 똑같고. 그리고 회사가 설마 망하겠냐고. 잘리면 뭐 퇴직급여 받으면 되지.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학생인 게 참 좋은 거야. 너네 때는 달라질 수도 있잖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봅시다. 152번에서 문제는 다 봤을 건데 이런 문제가 너네 수능 그러니까 수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정적분해 활용 쪽에서.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fx의 개형을 추론할 수는 없어. fx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뭐는 알 수 있어. 얘의 입장에서는 확률, 정적분해 활용 입장에서는 넓이는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개형은 몰라도 되니까 그냥 x축만 그리시는 거예요. x축만. x축만 그려놓고 얘가 어디에 대하여 지금 가조건 0에 대하여 대칭이다. 0에 대하여. 그런데 지금 확률이 지금 우리는 x가 마이너스 2부터 2니까 마이너스 2 한 2쯤 찍고 2 한 2쯤 찍으면 그래놓고 지금 2분의 3에서 2까지의 확률이니까 뭐 2분의 3 여기 찍으면 2분의 3에서 2까지의 면적 2 이 말이지. 맞죠? 면적이 어디서 0에서 2분의 3까지의 면적의 5배다. 그럼 내가 얘를 알파라고 두면 얘는 5알파가 될 거다.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찍으면 이만큼이 알파고 얘가 5알파가 되겠지. 그럼 전체 면적은 뭐가 될 거고? 12알파가 될 거고 알파는 그러면 12분의 1이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수투 문제를 풀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적분해 활용 문제에서는. 그리고 개형을 어차피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넓이만 구하면 되니까 또는 확률만 구하면 되니까 x축 그려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넓이를 가지는지만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니까 2알파 구하는 거고 알파가 아까 12분의 1이 나왔으니까 답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고생들 하셨고